3월 15일 시행 사용검사제도 정부 공식 답변 드디어 도착. 할리 데이비슨 유럽에서 관세 폭탄 맞아. 혼다 이클러치 시리즈도 취등록세 지원 시작 등.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따뜻한데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어서 대단히 슬픈 기분입니다. 어떻게 주말만 되면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일까요? 작년에도 주말만 되면 비가 쏟아부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는 주말에는 화창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는데 뜬금없이 할리 데이비슨 관련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쪽에서 유럽 쪽에 철강에 25% 관세를 매기는 등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니까 EU 측에서도 바로 보복 관세를 걸어버렸는데 미국산 위스키,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41조 원 규모의 관세를 보복으로 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산 오토바이 중에 인디언과 할리 데이비슨 등이 있죠. 얼마나 유럽에서 관세를 매겼는지 보니까 기존에는 관세가 6%였는데 이번에 추가를 해서 56%의 관세가 매겨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상승폭이죠. 50%가 더 붙어버린 것인데 유럽에서 할리 데이비슨 타는 팬분들은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죠. 관세가 50%나 오르면은 가격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예를 들어서 스트릿 글라이드 가격이 4,900만원 정도 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자면요, 4,900만원 하던 오토바이가 7,644만원으로 가격이 뛰어오르는 변화가 생깁니다. 즉 2,450만원이 더 가격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가격 상승폭이죠. 아마 유럽에 사시는 할리 데이비슨 팬분들은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 거품을 물면서 뒤로 쓰러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한국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할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할리 팬분들에게는 다행이고 전반적인 경제에 있어서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현재 미국이 25%에서 50% 이렇게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사실상 경쟁력이 사라져버린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철강 회사들이 미국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판매를 당분간 포기하려 한다고 해요. 가격이 25%에서 50%가 오르면 사실상 경쟁력도 없고 이득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판매를 포기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 자국 내 생산분의 철강만으로는 미국 내의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철강, 텅스텐, 알루미늄은 물론이고 여러 원자재에서 풍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좋지만 조선업, 제철, 제강 등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제조업은 아시아나 중동 등 해외로 다 옮기고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돌려왔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는 돈은 안 되고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 조선업이나 제철, 제강 등의 역량이 굉장히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관세를 붙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자연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할리 데이비슨이나 인디언 등도 원자재 가격 및 관세 영향으로 대폭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해요. 미국제 오토바이나 자동차 팬분들에게는 다소 안 좋은 소식이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재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관세를 붙였다가 뺐다가 하면서 불안정성을 더하는 모습인데 덕분에 국장에서 빼서 미국 주식에 넣은 제 주식도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정상화되어서 주식도, 코인도,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오토바이 중고거래 시 사용검사 받는 것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DC 인사이드 바이크 여행 갤러리의 호도윈님께서 올려주신 정보인데요.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국토부 공식 답변을 받아오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전화하고 따지고 열심히 알아봐 주신 호도윈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문의하신 질문은 사용검사가 완료돼야지만 사용신고 필증 부여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검사가 불합격이라도 번호판 부착은 위반사항이 아닌지 여부, 검사의 대상과 사용검사 불합격 시 사업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 이전 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위주로 잘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용검사가 완료되어야만 사용신고 필증 부여 및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아서 합격하여
사용검사 결과가 제출되어야지만 사용신고 필증 및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이 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사용검사서를 못 받았으면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오토바이를 처음에 사서 신차를 최초로 등록할 시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폐지를 해서 번호판을 완전히 뗐다가 다시 번호판을 달려고 할 때는 사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검사 대상으로는 현재 제정 중인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대기환경보존법 제62조 2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와 2025년 3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전기 이륜자동차도 앞으로는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더 이상 회색지대에 있을 수 없게 법이 바뀌고요. 사용검사도 출고 연식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이륜차가 재등록 시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다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법 자체가 현재 완전히 확립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단계라서 언제든지 사소한 조항이 바뀔 수가 있는 상태이고, 호도위님 말씀처럼 공식적인 해석이 나와야 알겠지만은 최초 신고라고 나하게 쓴 걸 보면은 신차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3월 15일 이후부터는 모든 중고거래 이륜차들, 명의 이전이 아닌 폐지 후에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하는 이륜차들은 연식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서를 필하여 제출해야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합격 시에는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무판으로 다니다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며 사용검사를 위해 일시적인 운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번호판 없이 무판으로 다니다가 걸리면 기존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도 세죠. 그런데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올랐죠.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검사를 위해서 임시 운행할 때는 폐지 증명서와 재원표를 휴대해야 임시 운행할 때 안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명의 이전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 없이 사용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폐지를 해서 번호판을 뗐으면 재등록 시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번호판을 단체로 명의 이전을 하면 번호판 살아있고 재등록할 필요 없으니까 사용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뜻이죠. 이에 대해서 1톤 아저씨님은 중고차 거래할 때 가운데 딜러를 넣고 거래하는 것처럼 이륜차도 명의 이전이 메인 중고거래 방법이 될 것 같고, 일단 무판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다면서 용도 폐지 후 거래 후 재등록이라는 쓸데없는 절차를 지우긴 해준 것 같으나 이륜차는 자동차 딜러처럼 중고 딜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고 거래하기가 살짝 귀찮아질 것 같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3월 15일 이전에 출고한 바이크들은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정보를 토대로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만 신용 가능하다, 맨날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로 이번에 국토부 공식 답변이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최초 등록시 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볼 때 재등록하는 모든 중고거래 이륜차들은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명의 이전으로 거래를 하면은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국토부에서 공식 답변이 이번에는 100%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걱정할 거 있나요? 앞으로는 명의 이전으로 거래를 하시면 된다는 부분이죠. 판을 안 떼고 명의 이전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 명의 이전 과정이 그냥 판 떼고 거래하는 것보다 좀 귀찮아서 거래가 앞으로 약간 번거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혼다의 이클러치가 달린 CBR650R과 CB650R 24년식이 취등록세 전액 지원 혜택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은 취등록세 전액 지원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은 한 취등록세 60만원 정도인가요? 60만원 정도를 이제 아낄 수 있다는 뜻이라 좋기는 한데,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클러치 애들 기준 67만 4천 정도 세금이 나오네요. 큰 돈이죠. 아낄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얘들이 인기가 워낙 좋아서 이 나오자마자 개눈 감추듯 다 사라져 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잘 팔리는 애들에게 왜 갑자기 취등록세 지원이라고 하는 혜택을 붙여준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도 예약하고 줄을 서서 서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굳이 혜택을 붙여줬을까요? 뭐 구매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준다는데 너무 좋은 일이죠. 혼다 오토바이 E클러치 버전 사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관세가 유럽에서 56%가 된 소식, 4,900만원짜리 할리가 유럽에서는 관세 때문에 7천만원이 넘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용검사는 사용 폐지 후 재등록하려고 할 때는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중고거래 바이크가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명의 이전 시에는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시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는 무판으로 달릴 수 있고, 이때는 폐지증명서와 재원표가 있으면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고요. 번호판이 없이 무판으로 다니다가 단속이 되면은 과태료가 올해부터 300만원이 나오고, 24년식 E클러치 버전 CBR650R과 CB650R은 취등록세 약 67만 4천원을 혼다에서 지원해준다는 것도 새로 확인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중고거래 시 사용검사 제도 때문에 앞으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명의 이전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번호판에 합천, 하동, 진주 이렇게 써져 있어도 그 사람이 과연 그 지역 사람이 맞을지 아닐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번호판을 떼지 않고 붙여놓은 채 명의 이전으로 대대로 계속 물려져 가면서 거래를 하게 될 테니까요. 마치 일반 자동차를 중고 거래하듯이 말이죠. 일반 자동차들도 중고 거래를 할 때 모든 중고차에는 이미 하얀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죠. 거래 시에 명의를 이전하는 형태로 자동차를 거래하는데, 앞으로는 이륜차도 그렇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폐지를 하지 않게 유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해마다 이륜차 관련 법령이 풀어주는 거는 하나 없이 계속해서 엄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해마다 전용 도로가 생기고 막히는 다리, 터널이 늘어나서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